백제의 출발점이 이제 AD 4세기로 보거든요. 김초고 왕 시대. 그럼 결국은 뭐 백제가 한사군 영역에서 출발한 나라로서 예, 대방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는 나라로 묘사를 하거든요. 또 결국은 뭐 평양에 낙랑굴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예, 당연히 그렇죠. 결국은 백제사를 이야기한다지만 또 백제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고자 했던 일본 왜 일본 석국사. 그것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고 예, 틀림없이 가야계하고 백제 백제. 사람들이 외의 열도를 건너가서 일본의 역사책을 기술했는데 예, 이 가야 사람들하고 백제 사람은 낭만. 원래 평양의 낭당군 군, 예, 사람들과 예. 가야를 비롯하는 김수로 후왕후는 이 김수로 후왕후는 평양 낭당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의 대놓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논리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예. 지금 한국학 실태, K시스토리, 특히 한국의 역사가 해외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소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지금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고조선 역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두 번째가 이제 부여사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백제사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백제사는 지금 뭐 요즘 시민들이 공부할 때 백제 관련된 사료를 공부하다 보면 백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원대륙 해안가 지역 다 있다고 이제 누구나 뭐 사료를 뽑아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백제를 가르치고 있는지 학자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자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여기는 조나탄 베스트라고 이제 History of the Early Korean Kingdom of 백제, 그러니까 그 고대 한국 왕국 백제의 역사. 이 책이 2006년도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를 통해서 이제 편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 첫 번째로 백제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영어로. 그러면 결국은 백제사가 해외에서는 이걸 다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책 분량 보십시오. 백제 분량이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 안 하는데 해외 학자가 백제사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최초의 백제사인데, 그러면 이제 해외 모든 뭐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책을 가지고 백제사를 논하는데 이 내용 그럼 좀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로 이제 백제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BC 18년이 아니고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백제의 출발점이 이제 AD 4세기로 보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근초고 왕 시대, 그때 처음으로 고대 국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원래 저 대일 항쟁기 때 일본 사람들 주장 아닙니까? 그러죠. 그 이마니 시류하고 수다소 키치가 그렇게 주장했죠. 그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제의 북쪽 영토가 이제 황해도 쪽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는 대방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대방군이 이제 기존 사학계에서는 AD 317년에 망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나탄 베스트 이 교수에 따르면 대방군이 망했어도 370년까지만 해도 그대로 대방 쪽에 중국식 묘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4년 된 그 SBS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정인선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방군 그 장무의 묘가 아니라고. 그게 고구려 계통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발표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런 새로운 연구 내용을 못 접해가지고 이분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대방군에 있는 그런 태수들이 그 백제가 뭐 정복을 하고 나서 그거를 그 중국계들이 계속 유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결국은 뭐 백제가 한사군 영역에서 출발한 나라로서 대방에서 출발한 나라로서 대방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나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평양에 낙랑굴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그 배영일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구 성과를 내놨던 이 책이에요.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예. 백제의 뭐 요소 경략이라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야기해놨습니까? 이게? 예,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백제 봉기도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 그걸 영어로 갖다 번역을 했거든요. 원래 한자를 그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래서 책이 두꺼운 이유예요. 근데 이 조나탄 베스트 주장에 따르면 그 요소 백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거를 갖다 부여가 그 요소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그 연나라한테 망해가지고 그 잔존 세력들이 부여를 갖다 요소 지역에 세웠다. 백제하고 그럼 위나라고 싸웠다는 그런 기록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아예 뭐 언급 자체를 안 해? 거지반 여기 제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그렇게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싸웠다 그 외로는 설명이 없어요. 바다를 건너서 싸웠다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언급 예. 기록만 언급하고 그냥 뭐 그게 파잉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 진평 그 백제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진서 아시죠? 예. 진서에서 처음 언급되고 그다음에 당서까지 언급을 됐는데 뭐 북쪽에서는 별로 언급이 안 돼서 믿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이분도 조금 그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 약간 제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광개토 능비에 이제 태왕의 업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5만 명의 기병을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백제하고 가야가 평정이 됐잖아요. 근데 왜까지 평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읽어본 그 내용에 봐보면 그 백제하고 가야가 너무 고구려한테 깨져서 왜한테 의지하게 되었다. 100년, 200년 동안.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를 갖다가 거짓말 하나의 왕국이나 제국으로 조금 묘사하는 경향이 세요. 그때 때 벌써 일본 열도는 예. 통일 정권을 만들었다.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보면 분리된 조그만 소국들이 그렇죠. 질비했잖아요. 예. 통일 왕국이 아니고 뭐 야마토라고 하는 데는 오직 그 칸사이 그러니까 관서 지방의 조그만 일부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뭐 이즈모 지역 아시잖아요. 그 주고쿠 지역하고 그 규슈 지역, 수쿠시 그런 것이 다 하나로 통합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일본 서기만 읽어봐도 그때 열심히 야마토에 보면 신공하고 전쟁으로 다니는데 예, 남하고 그 길비 지역들하고 무슨 통일했다고. 예. 이 보면 저번 시간에도 저 의아한 게 전부 사설을 역사학자들은 사료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사료를 부정죠? 그러니까 사료를 갖다가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selectively cherry picking.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만 찝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땐 자기한테 조금 자기 주장하고 좀 불리하면 안 보고. 그럼 객관성이 확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게 주장하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백제를 이야기했다는데 근데 백제의 핵심은 다 빼고 예. 부정하고 그리고 백제가 그 광개토 대왕이 치고 난 이후로는 그리고 특히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한테 이제 지고 나서 이제 목숨을 잃잖아요. 예. 그 이후로 더 백제가 야마토 외에 속국이 됐다.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거든요. 결국은 백제설을 이야기한다지만도 백제보다 더 강하게 빌하고자 했던 내용이 일본 외. 예, 일본 속국사죠. 그것도 예. 소국의 외가 아니라 예. 하나의 야마토를 예. 쉽게 말하면 밀어줄 수 있는 논리. 예. 야마토 그만큼 강했다. 예. 그럼 임나일본부도 연결되겠네 보면. 예, 아무래도요. 그래서 그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한반도 남부에. 이 조나단 베스트 예. 이분의 지금 논문 책인데 예. 또 다른 것도 연결되는 고리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본 학을 전공하신 학자가 있거든요. 존 벤틀리 교수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의 이제 이건 책이 2020년에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일본사를 처음 집필한 사람들이 가야계하고 백제계 도래인들이었다. 그게 핵심 그 책의 논리거든요. 이게 일본사의 탄생 이 책이거든요. 가야계하고 백제계가 예. 일본 역사책을 썼다. 예, 집필했다. 집필했- 그 내용 듣고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좋네, 괜찮네, 맞네. 예, 맞죠. 예. 국뽕을 느낄 수 예. 있죠. 근데 이분의 내용을 더 천천히 살펴보면 뭐라고 또 주장을 하시냐면 그
백제하고 가야계 사람들이 우리 고대 이제 우리 조상들 한국인들. 한국인들의 조상이 아니고 아니고 낙랑군하고 대방군에 있었던 고대 중국 그 집단 엘리트층을 형성한 지배 계급 그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사를 처음으로 집필했다. 잠시 다시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예.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고 예. 틀림없이 가야계하고 백제계 백제계. 사람들이 외의 열도를 건너가서 일본의 역사책을 기술했는데 예. 이 가야 사람들하고 백제 사람은 낙랑. 원래 평양의 낙랑군 낙랑군 예. 사람들이다. 예. 예. 이 무슨 귀신 시대를 까먹는 소리입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 일본에서 이런 경향이 있겠어요. 무조건 한국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다 부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도래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10사람이 있으면 그 페르시아인을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을 뭐 페르시아인, 유태인, 중국인, 뭐 심지어 뭐 이집트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무조건 한국적인 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최근에 가야 사는 어떤 분이 예. 김수루왕하고 허광우가 평양 낙랑군 사람이라고 주장한 거는 들었는데 예. 그럼 그 맥락 아닙니까 이거? 예, 똑같은 맥락이죠. 이야, 이게 벌써 언제? 2020년이에요. 2020년. 5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모 교수가 주장했던 최근에 예. 허광우하고 김수로는 말 그대로 어디 사람 평양 낙랑군 사람이다. 예. 그 주장 내용이 원래 이 내용에 담겼네요. 네, 그 두 분이 교류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럴 수도 어떻게 있죠. 말이 맞죠? 예. 그리고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문명적으로 전파해 준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도레인들이 다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학계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한국으로 그냥 가교 그냥 다리로 이용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건너갔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를 강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한국사의 미래를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벌써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가야를 건국한 세력 김수로 후왕후는 우리는 인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 아니면 이제 후한 시기 때 이동한 예. 중시대 세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 사학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주장한 것이 이 김수로 후왕후는 평양 낙랑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논리로 또 갈 건데 예. 그게 벌써 해외에서도 이렇게 예. 책으로 나와가지고 주장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 한국의 역사하고는 일본사하고는 또 분리되는 역사 연결고리가 다 없어지고 예. 결국은 대륙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다 왜냐면 이분들의 대놓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예. 존 벤틀리 교수의 예. 주장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거. 또 있습니까? 또? 예, 또 한국사 관련된 책인데 이거는 이제 고 홍원탁 교수라고 해가지고 옛날 서울대 경제학 예, 교수거든요. 교수님. 이분은 이제 그 이제 백제하고 야마토 외에 그 관련이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 야마토 외를 세웠던 사람 웅신천왕이었고 그분은 근초고 왕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백제계다. 일본 왕족은 백제계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서양에서 많이 파급적인 효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백제하고 야마토 외가 연결이 된다. 그거는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이분도 평양을 갖다 낙랑군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끝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난하하고 대능하 사이에 고조선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고신락을 하시다가 그다음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오늘 아마 처음 또 소개되는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학계에 있는 분들이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돌아가신 우리 고 서울대 이제 교수였고 예. 홍원탁 교수님. 예, 홍원탁 교수. 이분이 이제 일본의 천황과 백제 천황과 연결고리를 이야기했고 예. 말년에 이제 연구에서 이 나나 고조선의 연결이 예. 나나 쪽까지 간다는 거. 예. 이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 참 이분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거든요. 예. 하지만 국내에서는 모를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현대 그 외국에 있는 한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 꽤 많이 알거든요. 예. 해외에서도 그럼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예. 어? 이분을 갖다 남당군 사람이다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아니고 예. 백제기 천안가는 결국은 천안가는 백제기다. 예, 예. 아까 이제 존 벤틀리 교수는 중국 사람 가야 백제가 가서 예, 예. 일본 역사책을 썼다 뭐 이런 쪽으로.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 백제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은 도레인의 역사라 해가지고 이거는 2021년에 이제 발표된 책이거든요. 예. 이 지나 바운스 교수는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인문학 대학교에서 그 명예 교수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동아시아 고고학에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많이 썼고 이송래라고 하시는 이제 그 학자하고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도레인의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참 신기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 목시가 소가시로 됐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목협 만치 예. 그분이 이제 소가시로 됐고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목시가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일본에 이제 왕 노릇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조금 이상한 내용들도 꽤 있어요. 하나를 짚으면 그 혹시 그 기토라 고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접 가봤죠. 기토라 고분. 예. 직접 가서 보고 그 5세기 고구려 예. 치마. 고구려 치마. 예. 그것도 봤고. 예. 주로 고구려나 백제 이제 황실에서 많이 여성들이 많이 입었던 치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 학계에서는 요즘 그게 고구려하고 백제의 영향이 아니고 당나라의 영향으로 그 기토라 고분이 그려졌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당나라 사람이란 뜻입니까? 당나라 여성들이라고 주장을 야, 해요. 이제 완전히 국적이 바뀌어버리네. 예, 예. 고구려에서 당나라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지금 예. 저희들이 그 고분 갔을 때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이게 이 고분이 고구려보다는 예. 중국 영향풍으로 뭐 이런 쪽으로 예, 예. 이야기됐는데 결국은 이제 당나라 사람도 예. 무조건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영향을 일본 사람들은 당나라로 보는 경향이 세거든요. 무조건 한국 그 발자취를 지워버리는 것이 핵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분은 지나봐서 이분은 그걸 그쪽으로 주장을 예, 해요. 예. 일본 사학계 주장을 받아들여서 여기 자기 주장보다는 뭐 일본 쪽의 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일본에서 원하는 예. 내용을 여기서 해외 책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예, 예. 여기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책은 그럼 살아서 해외에서는 좀 사람들이 볼까요? 어떻습니까? 좀 그러니까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석박사들은 이 책을 보죠, 당연히. 그게 심각하네. 네. 왜 열도 지금 일본의 열도하고 우리 네. 한국사하고 연결 관계 고리를 끊고 예. 중국의 영향 쪽으로 예. 몰고 가는 쪽으로. 예, 그리고 거기에 고대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다 고대 중국인으로 묘사하려고 일본에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근데 저는 그 해외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유전자를 보면 이제 거짓말 99.8%는 한국인으로 나와요. 0.2%는 이란계 아니면 독일계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저하고 제일 연관성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평양 쪽하고 전라도 쪽이거든요. 예. 근데 평양에 이제 낙랑군 사람들이 고대 중국인이면 뭐 연나라 사람들, 조나라 사람들, 제나라 사람들이 많이 흘러갔으면 당연히 중국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뭐 10%, 20%, 30%. 근데 중국 피는 아예 없어요, 제가. 그리고 평양 사람들하고 제일 가까운데 당연히 중국 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고고학 발굴에서도 지금 평양 고분 3,000기를 발굴했고 북한이. 예, 그 전에 이제 대일항쟁기 때 일본에서도 이제 예. 낙랑군을 만들기 위해서 발굴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느껴지는 게 그 인골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예, 예. 그 특히 이제 낙랑군 평양 낙랑군 중심으로 한사군이 있었다면 그 넓은 지역에 예. 중국인들이 살았다는 건데 예, 뺐다고 하나 나왔다면 틀림없이 그것이 예. 결정적 증거가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지금 이야기가 없거든요. 예, 그냥 유물만 갖고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인골 가지고 한번 게임 끝나는 예, 내용인데 예, 예. 중국 계냐 예. 아니면 이쪽 계리냐 예. 그거는 지금 아무도 안 하려고 있고 예, 예.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지금 백제사뿐만 아니라 고구려사 예. 이런 부분 예. 과연 백제 관련된 역사도 열도로 넘어가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으로 가면서 예. 바뀌고 있다는 거
예. 이것이 전부 다 중국계로 지금 표현이 예, 되는 거지. 예. 해외 한국학의 실태. 예. 한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왜에 지금 일본에 영향력을 줬다는 그런 구절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인이 중국계다 이런 쪽으로 예. 낙랑군하고 대방군에서 나왔던 중국인들. 뭐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예. 해외에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것이 한국학으로 그대로 한국의 역사로서 교재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여튼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번째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